안녕하세요. 원음방송 청년 마음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희 아나운서의 보조 MC를 맡은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무슨 소리세요? 보조 MC라니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고 네. 제가 할 일을 딱 정확하게 네. 이렇게 지키는 편이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네. 마지막까지 저희 애플 지켜주시면서 네. 끝까지 즐거움을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강연과 또 강연 후 이어지는 토크가 계속이 될 텐데요. 우리 또 2030 세대를 대표하는 MZ 세대의 고민은 어떤 게 있고 또 현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특별히 소개해드려야 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바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랩 2050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랩 2050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랩 2050 대표님이셔서 랩할 뻔. 랩으로 소개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일단 강연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라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쁘세요. 네. 완전 팬이에요. 전 진짜 팬이에요. 정말요? 네, 그럼요. 오늘 초면이라고 들었는데. 초면이지만 기사 낸 거를 많이 봤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네. 또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요즘 세대들의 유통,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기사로 쓰고 또 책을 쓰고 있는 김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또 특별한 분들 나와주셨다고요. 그럼요. 이제 또 MZ 세대, 네. 네, 이분들을 대표할 청년들을 저희가 모셨죠. 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숙명여대 원불교 교우회 수건회의 최하늘 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이런 게 진짜 예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직접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숙명여대 교우회인 원숙회 함께하고 있는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역시 아동복지학과에 다녀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렇죠? 뭔가 또 차분해요. 뭔가 선생님 따라야 될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하늘 양, 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최하늘 양 목소리 톤으로 네.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원불교 교우회의 서원회 회장을 네. 맡고 계신 최민규 군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에 재학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민규 군, 네. 방송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네. 이건 재능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카웃을. 나중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강연부터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새로운 청년 세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김보라 기자님의 강연을 먼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보라! 오늘 주제가 새로운 청년 세대가 온다라는 주제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지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강연인데. 네. 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 근데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벌써요?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모였잖아요. 네. 차이점을 저희가 분명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저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강연 나오셨을 때,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저희 기성세대들요? 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가만 계세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치거든요. 네. MZ 세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방금 다른 이런 게 목소리 있나요?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MZ 세대는 아니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전 너무 기성세대니까. 좋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감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김민수 MC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하면 된다.
이런 네.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올림픽에서도 많이 나왔고. 네. 그 요새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면 된다를 네, 뭐 어떻게 후배가 와서 뭐 네. 고민을 얘기했어요. 네. 저 이것도 못하겠고 이거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요. 그럼 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면 된다 대신. 하면 될 걸? 이 정도. 뭐 다른 말이 있나요? 네. 최하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될 것 같으면 해라. 아, 그렇죠. 오, 와, 한 방 맞았다. 와. 약간 진짜 이렇게 야. 여운이 확. 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오. 네, 그래서 되게 요즘- 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아유, 되게 하면 안 돼. 되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세요? 와, 저희는 그렇게 사실 자랐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의 큰 주제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실현 가능한 것들. 아. 네, 그런 충고들에 오히려 더 귀담아 듣는 게 지금의 세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코로나19로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좀 놀라웠던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코로나19로 알게 된 새로운 10대들. 10대들 어떻게 요즘 생활하고 있는지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10대 사장님들이 온다라는 주제의 기사였습니다. 오. 카페24라는 온라인 창업 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이제 온라인 창업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92%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10대입니다. 진짜요? 오히려 기존에 가장 어. 많이 차지했던 30대, 40대 또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 10대에서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보면은 이렇게 내일 네, 네일 아트.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뭐 어른들이 하는 거 흉내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웹툰을 그려서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뭐 기사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했습니다. 네, 뭐 걸으면서 잠자요,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사에서 제가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창업을 한 10대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과거 같으면 야 공부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뭐 도와줄 거 없니? 네,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네, 이런 식의 대화 방식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좀 충격적인 뉴스 아니었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런 밀레니얼 Z세대들의 부모님들 누굴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뭐 조금 더 이제 앞선 세대들이었지만 사실 지금 Z세대를 만든 부모님들은 진짜 X세대였어요. 지금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를 말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개성 있는 세대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거 90년대에 나왔던 경향신문의 한 기사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잘 아시는 JYP 박진영 대표님 이렇게 네. 저희 좀- 형이 지금 농구 같이 하는 형님이시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등장해 반가우시죠? 형 안녕하세요. 보시면 이때 나왔던 기사도 이런 멘트가 있어요. 잘 사는 것보다 멋있게 사는 거. 그리고 먼 훗날의 행복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의식이 일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네, 30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MZ세대들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일단 현상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 일이죠. 유엔 총회에 갔던 BTS. 자, 과거 같으면 BTS가 이런 공연했을 때 연예 기사들이 막 그런 거 도배되잖아요. 어떤 브랜드 입었고 무슨 신발 어떤 신었고 뭐 이런 거. 막 이런 맞아, 기사들 가방 맞아요, 뭐 맞아요. 막,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 뭐죠? 이들이 입었던 옷이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정장이었다. 이야. 네, 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네. 먹어보셨나요? 네,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런 햄버거 브랜드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MZ세대들 굉장히 많죠. 지금 전공도 최민규 님 네. 그런 전공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 그런 이런 대체육 혹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을 좀 덜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 소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굉장히 경쟁 치열한 이런 생수 시장에서 생수 라벨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라벨을 떼버리는 과감한 시도들. 맞아요. 저희도 과감하게 뗐거든요, 오늘. 네, 뭐 네. 다른 이유지만, 뭐 이렇게 저희도 환경을 위해서 라벨을 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세대들이 더 의미 있어 했던 가치들을 조금씩 그런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뭐 유명 커피 네. 브랜드가 매년 내놓는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특징 뭔지
알아채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청바지를 만들고 난 소재 아. 남은 자투리천을 가지고 다이어리 커버를 만들어서 그걸 또 마케팅에 활용하고 네. 여기에 또 가치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서점 많이 가시죠? 네, 서점 가시면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저는 시집을 좋아해서 보통 가면 시집 코너를 많이 들리는 그죠? 것 같습니다. 확실하시죠? 아.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뭘로 고르세요? 책을 고르는 기준. 일단 가시는지부터. 아니 그게 먼저 순서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서점을 최근에 가본 적이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이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든 보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책을 고르는 기준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가시는 이런 서점들에 가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1부터 10까지 보시고 남들은 어떤 책을 볼까? 이거부터 보시죠. 맞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패턴이었어요. 그런 소비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난 시집을 좋아하니까 시집 코너에 가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한남동에 있는 모 서점인데요. 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보면 이 카테고리의 제목이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거기 있는 책 궁금하시죠? 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게 만든 네. 사람. 그리고 요 밑에 와. 카테고리에는 누군가의 인생 소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요. 뭐 맞아요. 대통령이 읽은 책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 소설. 감성적이다. 약간 또 되게.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굉장히 밀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여기도 화장품 회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 뭐 장미향, 뭐 라벤더 향 이렇게 붙어 있지 맞아요. 요즘에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그럼? 가볍게 감싸는 월계수 잎과 은방울 향의 뭐 이런 향 혹은 장작이 타고 남은 이후에 맡을 수 있는 포근한 향. 네, 뭐 이런 식의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오세요? 저게 실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저 제가 직접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방향제를 사러 갔는데 네. 제가 고른 게 책 이제 냄새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네. 수 있는 네. 우드 계열의 뭐 무슨 향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신기하네요. 굉장히 진짜. 오감과 상상력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것들이죠. 와. 자, 보시면 신기하네. 뭐 여러분 자주 쇼핑하시는 한 온라인 쇼핑몰 네. 성공적인 사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은 이게 새벽에 빨리 배송해주는 시스템이 이 회사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스토리텔링하는 것들이었어요. 실제 회사 안에 스토리텔링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이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고 누가 길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뭐 도축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길게 설명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네. 기존의 유통회사들이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유통기한만 딱 찍혀 있었죠. 네, 유통기한, 네. 성분 표기 뭐 굉장히 딱딱했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난 거죠. 자, 왜 이럴까? 네, 결국은 이것도 친환경으로 만든 거고요. 자, 속도를 좀 내볼게요. 자, 감각 자본의 시대라고 제가 말을 좀 붙여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지금은 인플레인 현상입니다. 감각적인 것들은 디플레였어요. 네, 굉장히 고도 성장기에 우리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은 기술들과 새로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서 빠졌던 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은 사실 많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기술의 세계에선 좀 감각의 세계로 원하는 건 뭐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기술은 풍족하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 너머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들에 좀 더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비교 우위형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의미 중심적으로 나의 감성과 나의 경험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로 물론 요거는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네. 한 일본 작가의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보면은 뭐 기존에는 일하는 기술이 중요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크게. 네, 뭐 그런 광고들도 그렇죠. TV도 제일 큰 거 만들었어요. 자동차 우리께 제일 엔진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본질적인 거 그리고 예술적인 거, 창의적인 거 그래서 예술적인 예술형 비즈니스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맞네.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물론 자격증 따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니까 훨씬 더 현장에서 두 분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이 일을 오랫동안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을 이제 지금 청년들은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를 보면 제가 뭐 감히 이걸 캐슈머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제 과거의 소비자들은 명령하고 내가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약간 복종형.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유행하는 것들을 소비하고 남들이 사는 것들 그런 과장된 광고들을 굉장히 열광했다면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맞아요. 좀 무심하죠. 주인이 와도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가끔 얄밉기도 하고. 아마, 그래요. 관찰하고 있다가 하지만 자기가 열광하는 어떤 물체나 장난감이 하나 생기면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남과 그렇게 비교하거나 남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굉장히 자유롭고 도도하게 열광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이 캐슈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캐슈머를 만들어냈냐를 보면 사실 가장 큰 전제는 밀레니얼 Z세대들은 24시간 온라인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저도 뭔가 다른 세대 같지만 인정하셨어요.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농업형, 산업형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잤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어때요? 자연이 정한 그리고 인간이 정했던 그 기준의 시간에서 완전히 무시간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뭐 이렇게 메일 받으시고 이런 경험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언제든지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유아기 때부터 쭉 거쳐온 게 지금의 MZ 세대들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 잘났어, 나 진짜 잘해, 나 이게 최고야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열광했다면 지금은 그래,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 기업도 그래. 연예인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아. 이런 약간의 빈틈, 나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짓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과장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정말 100세 시대에 다 걸맞는 맞아요.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되셨죠. 그래서 정말 지금 10대, 20대들이 이분들의 유튜브나 이런 삶의 방식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많은 성취를 얻은 어른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막 인상 쓰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느긋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세상과 어우러지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결국은 겨냥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 뭐 친숙한 로고이죠. 최근에 카페 가보시면 뭐 어떤 좀 바뀐 것들이 있으세요? 좀 눈치채신 거 공간에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나 이렇게 눈을 보고 막 있다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작은 걸 뭔가를 보고 바삐 움직이는 손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공간을 가면 맞습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도 있지만 카페 사장님들 만나면요 요즘에 다 이렇게 작은 키 낮은 테이블로 다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시는 표정이에요. 맞춰보세요 한번. 진짜 아세요? 요즘은 굉장히 감성적인 걸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랑 책상이 높이가 똑같은 그런 인테리어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낮아졌어요. 먹기 불편할 지경으로. 맞아요. 사진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거.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맞아요. 너무 크면 음식 사진 잘 안 나와요.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과감하게 반대를. 네. 이원재 대표님 먹는 게 중요하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온라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온라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오프라인 환경, 오프라인에서 압도적인 공간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형 플래그십 매장들 그리고 실제 찾아가서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들을 지금 뭐 수년째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것들에 약간 피로감을 느껴서 뭐 레트로, 뉴트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유행시키고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리크레이트해서 온라인에서 유통시키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활용해서 과거에 있었던 제품들을 다시 리뉴얼 출시를 한다거나 다른 옛날 것들과 콜라보를 해서 또 신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대들은 사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지금 뭐 ESG 경영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많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가 많이 변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기업과 하는 기업들의 앞으로의 미래 10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더 듣고 싶은데 뭔가 네. 좀 딱 제가 함축해서 잘 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강연 또 듣고 나니까 질문거리들이 막 또 쏟아지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두 청년은 다른 방식으로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요. 필기도 하시는데 이따가 질문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누가 했어요? 저 끝에 계신 한 학생이 네. 굉장히 열심히 열공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따 네. 저희가 확인합니다. 네. 어떤 걸 적어주셨는지. 낙서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까지 이 세대에 주목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독 MZ세대 이렇게 외치면서 MZ세대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세대 구분은 언제나 있어 왔죠. 뭐 그리고 뭐 X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뭐 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벽을 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미 있는 일들은 지금의 세대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과거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같이 연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이 좀 더 불안한 마음이 큰 거 아닐까. 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결국 나의 불안을 투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분석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옆에 계신 또 이원재 대표님은 또 MZ세대와 함께 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걸로 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성숙기에 이제 처음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성숙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Z세대가 90년대에 태어나신 두 분 포함해서 네. 분들이니까 OECD 우리 가입했던 게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선진국에 돌입하고 선진국은 다 성숙기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나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첫 번째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세대인데 딱 이분들 보면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관찰을 하게 되죠. 야, 저 청년들은 격동의 70년대를 모를 거예요. 세상에나. 이 단어 자체가 왜 70년대 항상 격동의 세대 이렇게 네. 붙잖아요. 이원재 대표님 격동의 세대 아닙니까? 사실? 저는 항상 격동의 50년대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50년대.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리 열심히 들었던 또 청년들의 의견이 또 궁금한데 궁금하죠.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는 왜 자신들이 MZ
세대라고 불리는지 오히려 그냥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네. 정작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자님 강연 들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효용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그거 부분이 봐요. 제일 필기했다니까요.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집단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게 MZ 세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최하늘 양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성세대와 우리 2030 세대는 이런 게 다르다. 네. 어떤 게 다른지 진짜 궁금해요. 사실 아까 그 격동의 70년대라는 말을 듣고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MZ 세대는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에. 과거에는 어땠는데 미래를 대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내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세대가 MZ 세대 아닌가 싶어요. 야, 그렇군요. 참. 사실 저도 이제 뭐 기성세대의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곧 다가올 미래예요. 네,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마음은 청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항상 젊게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느껴지는, 청년 세대와의 갭이 느껴져요. 어느 정도는 있죠. 네, 우리 청년들 혹시 기성세대의 이런 문화는 정말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기성세대만의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성세대 분들은 조직이나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더 강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원리 원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은데 네. 저희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 원칙보다도 융통성 좀 더 편하게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 이런 생각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작가님이 대본 써주시면 이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또 감독님의 지시대로 잘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 MZ 세대들은 융통성 있게.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럼 지금부터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저희는 늦었어요. 늦었어요. 제가 한번 시도를 우리 옆에 있는 하늘 양은 어떤 게 가장 와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네, 그 문화가 있었을까요? 정도까지 이해가 안 되는 문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계질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건 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고 그런 위계질서.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MZ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기자님은 또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자님 회사 내에서는 또 우리 또 MZ 세대들이 퇴근 시간에 혹시 뭐 바뀌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사실 저는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 그게 직장 힘들죠. 기준, 일반적인 사무직에 있는 직군보다는 네.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동적인 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재직 중이어서 좀 아, 곤란할 수 취재한 있는데 내용으로. 네. 저도 취재한 내용으로. 그런 충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성 세대들과 뭐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게 가장 큰 맥락인 맞아요. 것 같아요. 어. 기존 세대들한테 우리한테 너무 익숙했던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됐던 일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응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거기서 왜 이래? 왜 이걸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거 조금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낯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이거 좀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어. 라는
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후배 기자분들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네. 너무 잘하죠. 네, 잘 못하면 기사 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위치에 계신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해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미 현재를 살고 계신 분들이셔서 네. 이 질문이 과연 맞을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요즘에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취업할까가 아니라 어디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고요. 사실 집값 같은 게 계속 오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어느 집에 살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들이 고민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네, 청년들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네. 저는 이제 고민이 있을 때는 저 집 뒤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집 뒤에요? 거길- 공원뷰예요? 파크뷰? 좋은 데 사시는 거기를 네. 걸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꽤 돼요. 네. 그래서 걸으면 한 20분 남짓한 시간을 걸을 수 있는데 그때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도 하고 차분해진 마음가짐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죠? 네. 우리 근데 대표로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민 네.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기성세대 대표로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네. 제가 오늘 나이를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자꾸 기성세대라고 하셔가지고 좀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담입니다.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근데 뭐 죄송해요. 인간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뭐 그거 이상의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고 또 돌이켜 보면 저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좀 노출된 채 살았던 유년기부터 이제 쭉 그랬는데. 제가 불안할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막연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찌됐든 간접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사례들만 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고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할 수 있는 그게 뭐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접 작은 일이라도 좀 해보거나 그냥 정말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요 내 발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런 작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그러면서 불안감을 조금씩 줄여왔던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사실 그런 불안감 머릿속에 있었던 고민들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두기보다는 좀 대면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속상하긴 한데 직접 대면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보라 기자님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최고였어요. 맞아요.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아마 더 빠른 변화가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일과 소득의 미래라는 주제로 랩 2050 이원재 대표님의 강연을 또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현재 대표님. 진짜로 랩으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오, 기대됩니다. 제가 김보라 기자님 강연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새로운 것도 생각해냈어요. 캐슈머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미래 캣워커가 돼야 돼요. 캣워커. 캐슈머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라는 거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퇴근해서도 회식하고 이렇게 딱 그 오피스에 몰입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약간 거리를 두고 그렇지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기면 확 몰입해서 그걸 끝까지 해내는 거. 이게 이제 캣워커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생각하신 거예요? 방금 생각합니다. 배운 거죠. 김보라 기자님.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캣 가버먼트. 정부도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정부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규제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무슨 기업은 뭐 만들고 저 기업은 자동차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고 약간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뭔가를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밀어주면서 하지만 빈 곳에 쫙 들어가서 거기 확실하게 챙겨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기대됩니다. 너무 하나는 기대돼요. 일에 대한 거, 하나는 소득에 대한 거 두 네. 가지입니다. 정부가 챙겨야 사람이 해야 할 일, 정부가 챙겨야 할 소득 이 두 가지 얘기고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저 하늘님하고 민규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교통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제관계 전문가. 네,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나라의 교통이 좀 부실하거나 좋지 않으면 그 시스템 분석해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네,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최하늘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사실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제가 아동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 아동 관련한 일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꼭 집어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1960년대에 똑같은 청년들 그때의 20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20대는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맞아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일 좋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기술직. 그렇죠. 아, 진짜 역시. 나의 기술을 딱 갖고 있어서 네. 평생 굶어 죽지 않는. 그렇죠. 네. 맞아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런 공장에서 생산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공장에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고 옷 공장에선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있었고 많은 노동력이 이 생산에 투입이 돼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1960년대에 자동차 공장 조립 장면입니다. 아, 진짜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저는 아동을 챙기겠어요, 어르신을 챙기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챙기는 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최민규님처럼 저는 이렇게 전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소프트한 영역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드하게 뭔가 실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저쪽 칼라 사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일이었던 시대가 가고 그게 이제 사실 우리는 성장의 시대에 겪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숙의 시대에는 네. 그 일은 이제 로봇이 합니다. 자동화가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네. 되었고 더 진행이 될 것이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굉장히 빠르게 겪고 있는 나라예요. 한 30년 동안 이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1990년대부터 저 파란 선, 그래프의 파란 선이 이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생산해내는 가치거든요. 벌어들이는 돈. 7배 성장했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노란 선은 그 기업들에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거의 저럴 안 수가 늘었죠. 있죠? 그러니까요. 거의 안 늘었어요. 한 사람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일하시는 노동자 한 사람이 네. 생산하는 가치는 30년 동안 7배 늘었어요. 지금 만약에 뭐 민규님이나 하늘님 딴 데 가서 일하실 희망이 있으시지만 혹시라도 공장에서 제조업 분야에 가서 일하시게 된다면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네. 일하시던 때보다 7배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점점 더 사람의 손이 덜 필요하게 되고 다른 영역, 아까 김보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소프트하게 우리 카페 안에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실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청년의 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 배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이에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주경 야독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낮엔 라이더, 밤에는 음악가. 그래서 작곡하고 실제로 연주하면서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고 자기 음반도 내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이 라이더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의 삶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반나절로 줄어들고 또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엔잡러의 시대에 또 살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엔잡러라는 게
하나의 잡, 두 개의 잡, 세 개의 잡, N 개의 잡.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소득에서 나옵니다. 돈. 소득이요. 그렇죠. 일을 하면 우린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정말 몰입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했어요. 그렇지만 돈이 안 생기는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지만 돈이 안 생기는 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의미 있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버가 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컨텐츠를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신도들께서 이걸 보고 감화를 받으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돈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뭐 수천만, 수백만 뷰를 내는 어떤 먹방이 아니잖아요. 네. 의미 있는 걸 하는데 돈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 노동의 시대에는 그래도 소득이 사람들이 안정돼 있었지만 뭐 20대 취업해가지고 60대 퇴직할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작지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계속 단절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소득이 그래요. 여기 하얀 선이 우리나라인데요. 다른 선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상위 10% 소득 벌어들이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상위 10%는 잘 버는 분들이죠. 잘 버는 분들이 전체에서 가져가는 비중.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하얀 선은.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소득 네.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의 그 고용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던 시대가 지나니까 아주 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은 점점 더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하다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실제 우리 사회에 그 적자 구간과 흑자 구간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적자세요? 흑자세요? 인생에? 어떠세요? 저는 꾸준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흑자? 네. 네. 네, 흑자는. 한결같이. 네, 꾸준하게 흑자는 아니고요. 청년 두 분 당연히 적자이실 거예요. 그러시죠. 어. 그 평균 내면 통계에서 평균 내면 그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서 나이대에 따라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평균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 흑자로 돌입해요. 그 전까지 적자다가 그 다음에 50대 후반에 다시 적자로 돌입해요. 중간에 이렇게 그래도 흑자 구간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앞뒤에는 돈을 별로 못 버니까 중간에 돈을 버니까 네. 그런 네. 중장년층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제조업 시대는 이게 이렇게 봉긋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중장년 시대에 돈 벌어가지고 아껴서 저축했다가 노년기에 나는 쓴다. 이게 되는데 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라이더 하면서 음악을 하는 분이 소득이 이렇게 봉긋하게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삐뚤삐뚤해지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소득과 관련된 복지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라든지 네. 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기업가들이죠. 테슬라,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도 기본소득제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소득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왜? 우리가 사업 좀 해보니까 내 사업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도 없어지니까 소득이 없어지면은 우리 제품을 누가 사냐? 테슬라 자동차 누가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거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죠. 네. 네. 복지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자는 기본소득제가 있고 또 일정 소득 이하 분들에게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게 더 좋다. 안심소득제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고용이 변하면서 복지가 변화해야 하는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가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고요. 아마도 우리보다도 저희 계신 최하늘님이나 최민규님 같은 청년분들은 네. 노동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진짜로 캣워커의 시대에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가 진짜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리를 두고 내 권리를 챙기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뛰어들어가서 이건 해낼 수 있고 난 이건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이건 기성세대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괜찮은 사회란 건 뭐냐면 이 일 저 일 하면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청년의 문제 같은 아까 말씀도 좀 하셨지만 집은 보장이 되고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하게 되거나 돈을 못 벌게 됐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또 다른 느낌의 또 네.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멋있었어요. 와. 이번 강연 들으면서 네. 아마 우리 두 청년들이 또 모범생이잖아요. 열심히 네. 또 들었단 말이에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요. 저는 이원재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오징어 역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직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좀 떨어진 사람들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그런 비극적인 미래를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복지 같은 거를 하루빨리 잘 마련해서 사회를 잘 마련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계속 사회가 자동화되고 AI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오징어 준비된 게임에 네. 딱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네. 우리 옆에 있는 하느님 어떠세요? 일단 너무 흡입력 있는 강의라서 진짜 집중해서 잘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미래에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미래에는 대표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혹시 지금과 차이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요? 네. 저는 글 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글 쓰는 일이요? 네, 어떤 저는- 글을? 지금은 제가 굉장히 딱딱한 글을 쓰거든요. 정책 분석하고 이제 뭐 저런 복지 정책 제안하고 이런 글을 써요. 네. 근데 제가 이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소설을 쓰고 싶어요. 원래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N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딱 생각해 두신 게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네. 우리 대표님의 네. 그 회사명이 기억나세요? 랩 2050.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의미가 좀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2050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실험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 세대, 우리 네. 2세대를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네. 또 소설까지 또 재미있게 나중에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살일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몇 살일지 모르겠어요. 그 소설을 읽을 때쯤은. 저는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우리 김보라 기자님의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들으시고 네. 캣 워커, 네. 캣 거버먼트 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렇다면 김보라 기자님은 이원재 대표님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소비자들, 컨슈머들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현상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었었는데 또 이렇게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지금까지 저는 사실 그렇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나 앞으로의 사회나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크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2050년에 난 뭘 하고 있을까? 사실 숫자가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금방 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관점을 나 말고 사회 그리고 세계 그리고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2050년에도 이 방송국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대로. 자리에서. 이대로. 네. 볼만하겠네요, 정말.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2050년.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또 정책들도 뒷받침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저희 오늘 방송 자체가 청년 마음 콘서트 서울시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별한 축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2030 청년 마음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원불교 원음방송의 이관도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택,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 영테크 등 청년들이 인생을 설계하면서 기회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전과 열정이 가득한 청년 서울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늘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2030 청년 마음 콘서트가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세대들 간에 좀 소통의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세요? 네. 서울시 관련된? 청년들이 요즘 취업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금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 지원금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하늘님은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현재 상황과 좀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입장에서 아,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네. 아까 이제 이현재 대표님께서 강연하셨을 때 이제 배달 일 그리고 음악을 같이 하는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요즘 청년들도 각자 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건 다 다른데 그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소모임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소모임에다가 좀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던가 하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얼마 전에 1인 가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제가 못 찾아보고 제가 이미 있지만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조금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네. 분명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 마음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네,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네, 심층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분 모두요. 네. 이원재 대표님부터 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김보라 기자님 강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네. 소비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신선하게 많이 배웠고 두 분 청년분 말씀에서는 진짜 일과 주거와 관련된 일과 집 이 두 가지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 정책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대를 구분하고 MZ세대, 뭐 X세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네. 조금 걱정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어보고 또 이런 데이터와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소통의 어떤 장이 열린 거 아닌가. 네. 그런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 양은요? 저는 이제 아까부터 우리는 하나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무슨 세대다 하고 나누곤 했지만 어쨌든 2020년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고 2050년에도 함께 살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라는 점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민규 학생은요? 네. 각자 지금 하나의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배경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두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다양성이 더 확대되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제대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 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2050년에 우리 만나기로. 사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양이 다 다른 퍼즐들이 이렇게 점점점 맞춰져서 좀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 MC는 어떠셨나요? 네, 이제 1부 끝날 시간이 여러분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표정으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다음 우리가 청년 마음 콘서트를 하게 될 때쯤에는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또 강연자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만나서 또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진솔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온택트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또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쉬워요. 아, 정말이죠? 네,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인사를 드리지만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2부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2부에서는 정말 신나는 공연으로 한번 아주 야물딱지게 아, 정말요? 아주 신명나게 채워볼 네. 생각입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2부는 온택트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